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권준범입니다. 네, 여러분들 슛업 세미나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반갑고요. 또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참 요즘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분들이 참 많죠. 저 역시 요즘 2020년 한 해를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보낸 이 시기가 우리 인생에서 정말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힘든 이유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정말 쉽게 다가갈 수 있었던 그런 행위, 일상의 행위들을 하지 못함, 그 구속, 자유가 없는 삶이 정말 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저 역시도 2020년 한 해를 우리 모두와 똑같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았는데 요즘 느끼는 거예요. 정말 내가 과거에 했던 선택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정말 남들보다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누스킨을 선택했지 한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뭐 여기 계신 누스킨 사업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고 또 오늘 처음 초대되어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과연 이 누스킨 사업을 하는 이 권준범이라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요즘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지 그 사실에 대해서 오늘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정말 빨리 흘렀어요. 지금 보이는 사진은 현재의 사진이 아니라 과거의 사진입니다. 20년 전의 사진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사진을 보면 하는 얘기가 현재가 아니냐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32살의 나이에 제가 누스킨을 처음 만나게 됐거든요. 어찌 보면 20년을 한 가지 일에 집중한다라는 건 사실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아주 힘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20년을 이렇게 함께한 누스킨을 통해서 요즘 제가 정말 감사한 마음을 다시금 갖게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글로벌 위기죠. 사실 경제 분야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정말 2020년 한 해 동안 제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누스킨 사업을 하고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즘 정말 감사함을 느낄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의 시작 전에 자랑 몇 가지 좀 할게요. 2020년도에 어떤 좋은 일이 있었는지. 전 개인적으로 상복이 많았던 사람은 아니에요. 사업을 잘했던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한 가지 일을 20년간 꾸준히 했다라는 그 사실 하나 외에는 사실 큰 성장, 빠른 성장을 하고 있었던 사람도 아니지만 올 2020년도에는 정말 많은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 본사에서 하고 있는 AM 챌린지 전반기, 하반기 동시에 저희 팀이 달성을 한 해가 됐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애톰 챌린지 또 200% 이상 달성해서 또 최고의 한 해를 보낸 해이기도 하고요. 또 무엇보다 좋았던 건 뭐냐면 사실 저는 20년을 사업을 하면서 목표를 그렇게 늘 이뤘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팀 엘리트라는 직급도 2020년 1월에 달성을 해서 뉴질랜드 팀 엘리트 트립을 달성하게 됐고요. 제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뒤이어서 2020년 8월에는 런던 팀 엘리트도 달성을 하게 됐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언택트 시대의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환경을 맞은 이 시기에 남들은 힘들다고 하는 2020년도를 전 개인적으로 100만 달러 이상 성장을 만들어내는 그런 한 해를 보내게 됐고요. 그래서 늦게 된 만큼 플래티늄 팀 엘리트라는 자리까지 도전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이 석세스 트립이 팀 엘리트 트립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다 연기가 되거나 그리고 또 10월에 있는 런던 팀 엘리트도 사실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사실 애매한 이 시기인데 감사하게도 2022년 팀 엘리트 트립은 휘슬러로 정해졌습니다. 그건 역시 1월 달에 순차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이 휘슬러라는 곳은 저의 캐나다 집에서 자가용으로 1시간 거리에 있거든요. 정말 멀리 가고 싶었는데 아주 가까운 곳으로 팀 엘리트 트립을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 누스키너 분들이 모두 다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2020년도 뉴스킨 글로벌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아까 앞전에도 본사 부사장님께서 브리핑한 내용에도 이 내용이 있었고요. 사실 아메리카 지역, 북미 지역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그동안 한국이나 아시아권보다 뒤처졌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런 성장을 만들었던 이유는 온택트 비즈니스로 변하면서 아메리카 지역에서, 북미 지역에서 그동안 네트워크에 아시아권보다 뒤처졌던 건, 아시아권은 모여서 살거든요. 그리고 대면을 우선시하는 국가고, 그런데 북미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그리고 모여서 살지 않아요. 그래서 사뭇 힘든 네트워크 환경이었지만, 이 온택트 시대에 이런 온라인 비즈니스를 통해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올해 100만 달러 이상의 성장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북미 지역에 저희 팀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해 보고요. 저희는 뉴욕에, 저희 100만 장자 성형주사님도 뉴욕에 가 계시지만 이쪽에서도 큰 성장을 이 북미 지역의 성장과 맞물려서 하게 됐고요. 또 캐나다에 있는 윤혜정 사장님과 함께 또 캐나다 지역의, 북미 지역의 사업자들이 정말 큰 성장을 했던 것이 어쩌면 온택트 시대에 최적화된 뉴스킨 비즈니스의 영향이 아닐까를 생각해 봤고요. 아울러 여기 한국에 계신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환경을 이루려면 이제 영역의 확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한국 역시 이제 올해부터 북미 지역의 성장에 발맞춰서 우리 한국의 성장도 이제 맞물려서 큰 성장을 예측해 보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저한테 올해 좋았던 건 뭐냐면, 정말 행복을 줬던 건 저는 아이들이 3살, 1살 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큰 아이가 이제 24살이 돼서 이제 성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중에 저희 아이가 있거든요. 제일 이쁜 아이가 저희 아이예요. 네, 그래서 사실 아이들을 선진국에서 공부시키고 싶었던 마음이 컸기 때문에 저는 뉴스킨 비즈니스로 그 꿈을 이루고 이 아이들의 인생을 글로벌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부모가 된 건 역시 정말 보람된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들은 어찌 보면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릴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뉴스킨을 하고 있는 이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뉴스킨을 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여러분들이 뉴스킨을 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를 생각해 보면 이 행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생이 행복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진 건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럼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행복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과 편안함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사실 편안함과 행복함은 아주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건 역시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냐면, 편안함은 현재를 의미하고요, 행복은 무한한 것을 얘기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뉴스킨 비즈니스를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행복을 위해선 뉴스킨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되게 행복해요. 행복하기 때문에 저하고는 안 맞는 일인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사실 여러분들, 편안함과 행복함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인지하신다면 어쩌면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 일상을 살면서 우리 행동을 스스로 선택하죠. 오늘 이곳에 세미나를 듣기 위해서 많은 분들은 어렵게 시간을 내셔서 모니터 앞에 앉으셔서 강의를 듣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강의를 들려주기 위해서 정말 이런 힘든 하루를 준비하고 이렇게 서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서 있는 저보다는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되게 편안하실 거예요. 맞죠? 하지만 이 앉아 있는 것조차도 오랜 시간 지속하게 되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불편함을 더 오래 지속하게 되면 불행하다고 느끼시게 될 거고, 그리고 하루 종일 앉아만 있다고 한다면 죽고 싶어질 거예요. 오히려 서 있는 죄가 부러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오랜 시간 앉아 있다가 서 있게 되면 어떤지 아세요? 되게 편안함을 느껴요. 그리고 그 서 있는 건 역시 오래 지속하면 불편해지고 더 오랜 시간 지속하게 되면 불행해진다고 해요. 결국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상태는, 이 상태를 계속 지속했을 경우에는 미래에는 불편해지기도 하고, 또 그 상태가 계속된다면
불행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행복은 뭘까요? 행복은 스스로의 상태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사람을 행복하다고 얘기하죠. 저는 은행원이었어요. 은행원이었지만 제가 누스킨을 선택하는 이유는 불행해서가 아니에요.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당장은 많은 월급을 받고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을 갖고 있지만 이 상태를 지속하면 언제고 불편한 시기가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불행한 시기가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10년 후일 수도 있고 20년 후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행복하고 싶다면 무엇을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 간단해요. 행복을 간절히 원한다면 누구나 다 이룰 수 있어요. 어떻게 그걸 이룰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법칙이 존재한다는 거 아시죠? 현명한 선택을 배우고 변화하면 가능하대요. 예를 들면 이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꿈꾸는 것들이 있죠.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죠. 요즘 집에서 집거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저 역시도 확진자거든요. 살이 확 쪄버렸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날씬한 몸매를 원하고 싶어요. 그럼 뭘 하면 될까요? 제가 지금 이 몸을 가진 이유는 제가 이 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이 생각으로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하고 습관이 만들어져서 이런 몸이 됐겠죠.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다면 무엇이 법칙일까요?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은 사람,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한 선택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한 행동들을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나도 날씬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습관을 갖게 되실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나도 날씬한 몸매를 갖게 될 거죠. 인생의 성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인생의 행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은 편안하지만 10년 후는 불행해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는 누구의 생각을 따라가야 하냐면 지금 내가 봐도 행복해 보이는 그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한 선택을 따라하셔야 되고 그들이 한 행동을 따라하시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그들이 만든 결과를 살게 될 거예요. 이게 제가 20년 동안 누스킨에서 배운 거예요. 어찌 보면 정말 큰 인생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배운 게 누스킨이 아닐까 생각해요. 이 사진에 보이시는 분이 저희 가족 중에 남자분들만 찍은 사진이에요. 저희 아버님, 가운데에 계신 분이 저희 아버님이시고요. 양쪽에 저희 삼형제가 있어요. 아버지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저는 정말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싶었거든요.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현재의 내 재능이나 실력은 내가 원하는 행복을 가진 사람들만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인생을 아버지의 생각을 따르기로 결심을 했던 게 저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금융감독원에 계신 아버님의 뒤를 따라서 은행원이 됐고요. 하지만 지금은 네트워커가 돼 있고 누스킨 사업으로 20년간 함께하고 있어요. 그 선택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저희 아버지의 생각에 의해서 누스킨을 선택했어요. 저희 삼형제의 인생 모두 아버지의 생각을 따라간 결과거든요. 실례로 왼쪽 옆에 계신 분, 저 말고 저희 큰형님이 대학 공부할 때요.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88학번이신데 88학번 나이신데 사실 대학을 문과를 나오면 보통의 사람들이 하는 선택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영, 경제, 법대, 무역학과를 선택해요. 공부 잘하던 아들에게 저희 아버님이 그 당시에는 시험을 치고 나면요. 학력고사죠. 학력고사 시대 때 시험 성적에 맞게끔 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저희 형님이 원하는 학교는 Y대 경영학과였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지원서를 쓰는 날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88년도죠. 정말 오랜 세월 전이죠. 그 당시에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던 중국어과를 선택하길 권했었어요. 분명히 난리가 났겠죠, 집안에서. 결국은 아버지가 중국어과를 선택했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일이지만 분명히 너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중국이라는 국가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가 될 것이고 중국어 하나를 완벽하게 구사한다면 너의 인생은 죽을 때까지 행복하고 편안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형님이 정말 공부를 잘하는 성적이지만 비인기 학과였던 외대 중국어과를 선택을 했고요. 그 선택을 한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도 중국에 살고 있고요.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아버지의 선택 하나가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세월이 흐른 뒤에 이해가 되셨어요. 저희 제일 끝에 있는 제 막내 동생이죠. 제 동생이에요. 이분은 얼굴이 되게 못생겼어요. 못생기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죠. 그래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이공계 계열의 가장 좋은 학교를 갔고요. 그래서 K대 전자공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남들이 정말 들어가고 싶어하는 외국계 기업이죠. IBM이라는 기업에 입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집안에 잔치가 벌어질 정도로 정말 많은 축하를 해줬는데 1년이 지난 그 즈음에 저희 아버님께서 저희 동생에게 사표를 낼 걸 권유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현재 안일함보다는 너의 미래를 투자하는 게 젊을 때밖에 할 수 없다라는 얘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게 하고요.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다시 대학 공부를 시작해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지금은 실리콘밸리에 있는 정말 유명한 IT 기업에서 박사로 있고요. 그래서 온 가족들이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사표를 내게 했던 그 순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죠. 저희 아버지의 선택은 똑같았어요. 현재가 아니라 미래였어요. 저 역시도 은행 다니던 저에게 어느 날 누스킨 비즈니스를 전해주셨어요. 그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왜 은행 열심히 다니는 아들에게 다단계를 하라고 할까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희 아버지의 생각은 저희 형과 동생의 선택과 똑같았어요. 지금 당장 은행이라는 이 업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겠지만 너의 인생을 평생을 보장해 줄 수는 없다. 아버지가 60세에 은퇴하고 보니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됐고 분명히 너의 시대에는 아버지보다 더 빠른 은퇴가 올 것이고 남은 50년을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선택했던 게 누스킨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그 누스킨을 20년간 했고요. 지금은 아버지의 선택이 옳았다라는 걸 알았어요. 누군가가 지금 이 시기에 또 다른 선택을 해야 될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선택은 누군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내가 정말 원하는 걸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을 찾으시고요. 남들이 옳다고 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 사실을 확인하고 미래 가치를 두고 선택을 한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은 선택의 기준도 관점이에요. 현재가 아니라 미래예요. 행복도 현재가 아니라 미래인 것처럼 우리 선택도 미래를 중심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이 중요할까요? 가치가 중요할까요? 제가 은행 생활을 하면서 누스킨을 통해서 전업을 했을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뭐가 부족해서 다단계를 하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남들은 못 들어가서 안달인 그 직장을 너 왜 포기하느냐고 얘기했어요. 은행에 돈이 안 되냐고 물어봤어요. 돈이 충분히 됐죠. 하지만 제 생각은 뭐였냐면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는 돈일 거예요. 돈은 벌 수 있겠지만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루지는 못한다라는 것이 제가 했던 그 일이었어요. 물론 제가 했던 그 일로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들만큼 강한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들만큼 재능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어요. 결국은 돈은 줄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가치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은행보다는 누스킨을 선택했어요. 과연 그럼 누스킨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민할 때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직장 생활을 못해요. 더 이상.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자영업을 더 이상 못해요. 그럼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앞으로 뭐 해서 먹고 살지?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21세기 지금 우리 사회에는요.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시대는 아니에요. 사실 돈이라는 건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얼마든지 돈 벌 수 있는 일 많아요. 당장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하지 못하진 않아요. 정말 돈 벌 수 있는 일은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설계하고 있는 우리 인생을 원하는 인생을 살아줄 일은 정말 많지 않아요. 지금은 어떤 고민을 하셔야 되냐면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앞으로 어떤 미래를 사는 것이 여러분들 가족 모두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를 고민하는 시기가 지금이었으면 좋겠어요. 왜? 지금 누구나 다 고민하는 시기거든요. 여러분 돈을 번다라는 일은 정말 많은 일이 있죠. 첫 번째 급여소득으로 버는 1,000만 원이 있어요. 두 번째 자영업이나 영업소득으로 받는 1,000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월세나 임대료를 통해서 받는 1,000만 원이 있고요. 이자로 받는 1,000만 원이 있고 인세로 받는 1,000만 원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무엇을 선택할까요?
아마 10명 중에 10명은 다 선택하는 것이 다를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런 선택을 하겠죠. 금요소득, 자영업소득보다는 월세나 이자소득, 인세소득을 선택할 거예요. 그걸 선택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두 가지를 선택하라면 뭐를 선택할까요? 아마 월세, 이자소득 아니면 월세, 인세소득을 선택하겠죠. 세 가지를 선택하라면 아래 세 가지를 선택하겠죠.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모두가 원해요. 급여, 자영업소득보다 아래 소득이 훨씬 낫다라는 걸. 그 이유는 뭘까요? 위의 소득은요, 시간을 써야 돈을 벌 수 있는 일, 근로소득이기 때문이에요. 아래는요, 시간을 쓰지 않아도 내가 갖고 있는 자산으로 인해서 돈이 만들어지는 일인 걸 알기 때문에 아래를 더 선호해요. 왜 그럴까요? 급여소득은 어느 일정 부분이 도달하면 더 이상 들어오지 않거든요. 영업소득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건 아래 파란 박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뭐를 통해서 돈을 벌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이 빨간 박스 안에로 돈을 벌고 계실 거예요. 왜 원하는 건 아래면서 벌고 있는 건 위인가요? 그걸 고민하셔야 돼요. 그럼 대부분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건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당장 많은 돈을 벌고 평생 원하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핵심 가치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권준범이라는 사람이 은행원이 돼서 네트워커가 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원하는 핵심 가치가 변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당장 편안한 것보다는 미래 평생 편안함을 원했기 때문에 누스킨 비즈니스를 선택했죠. 누스킨은 자산을 만드는 일이에요. 그렇죠? 저희는 사람을 자산으로 만드는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근로소득에 대해서 스스로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앞으로 근로소득이라는 건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걸 그 누구도 다 알아요. 다만 모르는 척하는 것뿐이에요. 정말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질 거고요. 노동시장이 붕괴가 될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사람이 하는 일을 인공지능 로봇이 대체할 거라는 것도 다 알고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겐쇼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를 아세요? 이 회사는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고요. 스타트업 기업으로 성장했어요. 이 회사를 어느 회사가 인수했냐면 S&P라는 기업에서 인수를 했어요. 스탠퍼드 앤 푸어스라고 전 세계 신용평가 전문 회사죠. S&P 500 지수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회사에서 스타트업 기업인 겐쇼 테크놀로지를 인수했어요. 이 회사는 겐쇼라는 회사는 뭘 만드는 회사냐면 로봇 애널리스트를 만드는 금융 로봇을 만드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2014년도에 겐쇼라는 로봇을요 골드만삭스에 취직을 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그 골드만삭스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골드만삭스라는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에 들어가려면 미국에서는 아이비리그 정도는 나와야 들어갈 수 있는 정말 훌륭한 기업이죠. 그리고 여기에 취업하면 연봉이 6억이 넘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겐쇼가 2014년도에 입사하면서 600명의 직원 중에 598명이 잘렸어요. 자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이 겐쇼라는 이 로봇이 40명이 할 수 있는 일을 40명이 4주간 걸쳐서 할 수 있는 일을 불과 5분 만에 해결하는 능력을 갖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98명의 직원은 그 자리를 내주고요. 겐쇼 로봇 한 대에 내주고요. 2명은 로봇을 보조하는 직원으로 활용되어져 있다고 해요. 이게 선진국 미국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죠. 한국도요 올해 신영증권이죠. 신영증권에서 겐쇼 로봇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많은 증권회사에서 겐쇼 로봇 애널리스트를 지금 채용한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제 단순한 일뿐만 아니라 지식을 가지고 돈을 버는 모든 일에도 지금 로봇이 활용되는 시기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죠.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과연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현명하게 살았다고 생각을 할까요? 분명한 건 뭐냐면 시대에 맞는 생각과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100년 전에 부자였던 사람이 지금 부자일 수 있을까요? 100년 전에 부자는 논밭을 많이 갖고 있으면 부자였어요. 하지만
똑같이 그 논밭의 사이즈, 크기, 개수를 똑같이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시대에도 부자일까요? 아니죠. 지금 시대에는 논밭을 많이 갖고 있으면 부자가 아니에요. 시대에 맞는 것들을 해야 부자가 될 수 있죠. 결국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과거에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일자리 취직하는 것이 부자의 첫 번째, 안정적인 첫 번째였다면 지금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팬데믹 시대에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죠. 엊그저께 나왔던 2월 1일 날 나왔던 기사예요. 헤럴드 경제에 나왔던 기사인데 2020년 한 해 동안 부자들의 자산은 더 많이 늘어서 4,300조가 늘었대요. 그 이유를 분석해 봤더니 시간을 쓰고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이제는 자산을 만들어야 앞으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대부분의 사람이 갖고 있대요. 그리고 여기서 더 충격적인 내용은 뭔지 아세요? 앞으로 10년, 2030년까지 빈곤층 인구가 5억 명이 늘어난대요. 5억 명이 증가한다라는 건 뭐예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시간을 써서 돈을 버는 인구에서 나오는 것이 5억 명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언제까지 편안할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고민인 것 같아요. 인간도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많은 인간들은요, 노동의 주체로 삶을 살았어요. 일해야 돈을 벌 수 있는 인간이었어요. 앞으로도 그럴까요? 이제 노동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로봇이라고 얘기하죠. 앞으로는 시간을 쓰고 일을 하는 건 사람이 아니라 로봇, 인공지능이 하게 될 거래요. 그럼 인간은 어떤 것의 주체일까요? 인간은 그냥 소비하는 주체예요. 돈을 쓰는 주체라고요.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돈을 쓰죠.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날까요? 여러분, 경기도도 이제 생계 재난지원금이 들어오죠. 그죠? 많은 정부 지원금을 가지고 사는 정말 빈곤층들이 많아질 거래요.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으면 행복할까요?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시기에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는 정말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위기와 기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위기를 극복한 민족이었어요. 전쟁을 겪으면서 정말 세계 최강 선진국 반열에 올라갔어요. 전쟁을 겪은 나라들은 다 가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겨냈어요. IMF라고 어려웠다고요? IMF 그 어려운 시기에 성공한 사람 되게 많았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다 어려웠나요? 그 상황에서 성장한 사람이 있었어요. 코로나라고 다 힘들지 않아요.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앞으로는 코로나보다 더 큰 위기가 닥칠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미리 닥쳐올 미래를 미리 경험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분명히 내가 정말 위태로운 상태라는 것들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누스킨을 선택하게 됐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겠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런 말씀을 하겠죠. 누스킨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 주변에 누스킨에서 잘하는 사람 못 봤는데요. 돈 버는 사람 못 봤는데요. 그건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만 있었나 보죠. 누스킨을 한다고 인생이 다 변하는 거 아니에요. 누스킨을 한다고 원하는 걸 다 이루는 것은 아니에요. 도구가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은 뭐냐면 내가 어떤 노력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누스킨은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성공 시스템을 제공해 주는 일이지 성공을 원하지만 노력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성공을 주진 않아요. 성공 시스템이란 건 뭘까요? 훌륭한 교육 시스템과 똑같죠. 여러분, 고등학생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려면 부모들은 어떤 학교를 선호할까요? 특목고 선호하죠. 그리고 강남 8학군 선호해요.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훌륭한 교육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요. 그럼 교육 시스템은 뭘까요? 훌륭한 선배들이 많고요.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고요. 훌륭한 친구들이 많고 훌륭한 부모들이 많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그 학교를 간다고 다 그들처럼 서울연고대 가지 않아요. 결국은 그 안에서 변화에 대한 노력을 해야 서울연고대를 갈 수 있죠. 저도 8학군 출신이에요. 전문대 나왔어요. 왜 저는 8학군을 나왔는데 전문대를 나왔을까요? 노력하지 않아서요. 왜 저희 어머님은 저를 8학군에 보냈을까요? 공부하지 않는 권준범이 8학군 가면 공부할 줄 알고 보냈어요. 하지만 저는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저희 어머님이 지금도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애들 8학군 보내지 말래요. 학교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공부 안 한 내 탓이죠. 누스킨도 마찬가지예요. 누스킨 한다고 인생이 변하지 않아요. 성공한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과
변화를 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생각이죠. 꼭 성공해야 하나요? 평범하게 사는 건 성공 아니에요. 전 치열하게 싸워가며 힘들게 사느니 평범한 건 선택하겠어요. 이것도 이 글을 쓴 사람의 생각이죠. 댓글이거든요. 이 생각이 옳고 나쁘다를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건 맞아요. 평범하게 사는 건 성공이 아닌가요?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제가 묻고 싶어요. 평범하게 사는 게 쉬운 건가요? 인생에서 성공하지 않으면 절대 평범하게 살 수 없는 세상이에요. 우리 인생 그래프죠. 제가 32살에 누스킨을 만나서 3년간 정말 열심히 했어요. 투잡으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요. 저 인생이 평범하고 싶어서 열심히 했어요. 은행 생활하면요. 제 인생이 54세까지, 50대까지는 내가 원하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이유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거거든요. 평범하게 살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평범하게 살고 싶어서 누스킨을 선택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누스킨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전 지금 수많은 고민에 쌓여 있을 거예요. 당장 아이들 학비는 어떻게 내지? 당장 집세는 어떻게 내지? 왜? 저를 고용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평생 은행 생활하던 은행원밖에 하지 않았던 사람이 나이 먹어서 어떤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들 인생이 정말 편안한다라는 건 노력 없이는 이룰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누스킨을 잘할 수 있을까요? 5분 남았습니다. 추정하지 마시고요. 사실을 확인하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누스킨은 진짜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구는 둥글어요, 네모나요? 둥글죠. 모르는 사람 없어요. 왠지 아세요? 상식이니까. 과거에도 상식으로 알고 있었을까요? 과거에는 네모랗다고 알았어요. 둥글다라고 알기 시작한 건 불과 500년 전의 일이에요. 왜 알았을까요? 신념을 가진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둥글다라는 걸 밝혀냈어요. 마젤란 탐험대에 의해서 지구가 둥글다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네모나다고 생각한 그 시기는요, 배를 타고 나가면 벼랑 끝에 떨어져 죽을까 봐 아무도 배를 타고 나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 신념을 생각으로 바꾼 그 시점에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랐어요. 불과 500년 전에 둥글다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500년이 지난 지금은 전 인류가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게 됐죠. 결국은 인생은요, 많은 사람들 계층 간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신념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해요. 신념이 없다면 신념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가는 건 되게 중요해요.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결과만 따라가요. 누가 주식해서 돈 벌었다고 하면 주식하고, 누가 누스킨해서 돈 벌었다고 하면 누스킨하고. 더 평범한 사람들은 상식을 따라가요. 상식의 시대에는 기회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누스킨, 정말 사실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저처럼 누스킨을 할걸요. 현명한 선택은 뭘까요? 안 할 이유, 못하는 이유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누스킨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이유를 적어보세요. 다를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못할 이유, 안 할 이유가 사실이라면 저 역시도 안 했을걸요. 제가 여러분들이 추정하고 있는 그것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면 누스킨을 바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확인부터 하나씩 해보길 바랄게요. 사실 확인해보니 정말 좋은 일이네요. 근데 사장님, 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뭐가 당신하고 맞습니까?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적성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적성에도 관점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은 적성을 하는 일에 둬요. 성공한 사람들은 적성에 하는 일에 두지 않아요. 결과물에 두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요, 헬스클럽에서 정말 열심히 식스팩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굴이 빨개지도록 운동을 해요. 그 과정이 적성에 맞아서 운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운동을 한 후에 만들어지는 몸매가 적성에 맞아서 그 과정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공부가 재밌고 적성에 맞아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잘해서 만들어지는 인생이 적성에 맞아서 열심히 하는 거죠. 저도 누스킨 비즈니스 하는 과정에 이 일들이 적성에 맞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스킨으로 만들어지는 제 인생이 적성에 맞아서 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다면 성공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따라가기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얘기예요. 제 생각이에요. 누스킨 코리아에는 21세기 이후에 10년 주기설이 있어요. 그거 아세요? 2000년도에 180도라는 제품이 2000년도에 나오기 시작했죠. 21세기 첫 출발을 180도와 함께 했어요. 누스킨의 결과가 180도 바뀌었죠. 그리고 2010년도에 뭐가 나왔냐면 에이즈락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2.0 시대에 누스킨을 시작한 것이 에이즈락이고요. 2010년 이후에 누스킨이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고요. 누스킨의 가치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더 큰 가치는 뭔지 아세요? 제품의 가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시기에 가장 큰 가치는 정말 많은 리더들이 이 시기에 탄생했어요. 180도라는 시장을 통해서 수많은 리더가 탄생했고요. 또 에이즈락이라는 신무기를 통해서 정말 빠른 성장을 하는 리더들이 탄생했어요. 이게 10년 주기로 일어났어요. 그럼 2020년도에는 뭐가 일어났을까요? 온택트 비즈니스가 2020년도부터 시작하게 됐어요. 그동안은 생각하지도 않았던 비즈니스의 새로운 무기였죠. 아시아권에서 누스킨 네트워크 마케팅 유리했던 건 우린 모여 살기 때문이었고요. 대면으로 사람을 만나고 서로 하이터치를 하면서 비즈니스를 해왔어요. 그런데 비즈니스 영역에 한계가 있죠. 시작 영역이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한정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온택트를 넘어서 이제 서울에 있는 권준범이라는 사람이 캐나다에 있는 조성경이라는 사람과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됐고요. 뉴욕에 있는 황현정이라는 사람과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됐고요. 제주도에 있는 사람과도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시장의 영역의 확대가 되면서 속도 역시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아직 이 온택트에 최적화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지는 않아요. 공부가 필요하겠죠. 시행착오도 필요하겠죠. 결국은 한국이라는 나라는 온라인에도 초강국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를 해서 더 빠른 성장을 해야 될지를 고민해 봐야 될 때고요. 그 성장의 기폭제 역할을 하는 것이 BR 자격 취득과정 패스트 트랙이 나온 거예요. 1개월 만에 BR이 되는 이 보상 플랜이 나왔죠. 여러분, 이 1개월 트랙은요, 한국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2020년도 초에 캐나다라는 나라에서 이 1개월 BR 트랙이 처음 시도가 됐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물론 비교 사례가 많지 않지만 저희 팀을 비교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2018년 10월에 본격적으로 윤혜정 사장님이 캐나다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파트너 3명, 캐나다 국기로 가린 얼굴은 죽으신 분, 실제 죽은 게 아니라 사업을 지금 안 하시는 분, 3명을 통해서 누스킨 비즈니스가 시작됐어요.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는데 1명 늘었어요. 1명, 딸랑 1명, 13개월 동안. 그런데 2020년 2월 달에 3월인가요? 3월 달에 우리나라와 똑같은 BR 프로그램이 도입이 되기 시작했어요. 사업자 4명의 조직이 불과 BR 프로그램이 나온 지 3개월 후에 28명의 사업자가 됐어요. 그리고 한 달 매출 고작 2천만 원 하던 조직이, 캐나다 조직이 한 달 매출을 1억을 넘는 시기가 6월 달이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물론 이 한 달 플랜도요, 패스트 트랙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명확한 건 장점이 훨씬 많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그로 인해서 저희가 했던 것은 뭐냐면 BR 프로그램이 시작될 시점에 사무실을 런칭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온라인은 사무실이 필요 없다? 아니요, 온라인일수록 사무실은 훨씬 필요해요.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부분은 온라인이지만 정말 리더들이 소통해야 될 곳은 오프라인이에요. 리더들의 끊임없는 비즈니스 현장, 과거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이 1차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이 사무실로 통해서 정말 단단하게 성장해서 지금은 6월 달보다 더 큰 성장을 하게 됐어요. 많은 리더들이 탄생하게 됐고요. 여기서 우리 한국 누스킨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답은 아니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1개월 패스트트랙은요, 누스킨 사업의 문턱이 낮아진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과거에 3개월 동안 6,000포인트를 해야 대리점이 되는 건 힘들어서 못했는데, 야, 2,000포인트밖에 안 해도 되는 거니까 나 할게 라는 사람들은 결국은 안 하더라고요. 결국은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 누스킨의 가치를 이해하고 준비한 그들에게 더 빠른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1개월 패스트트랙이에요. 누스킨 2,000포인트가 부담스러워서 비즈니스를 못했던 사람들은 지금 이 플랜이 와도요 못해요.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요, 성공 욕구가 강한 사람들에게 그냥 터보 엔진을 달아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유리할까요? 여러분, 부동산 법이 바뀌면요,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유리해요. 예금 이자가 높아지면요, 예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유리해요. 그럼 1개월 BR 트랙이 도입되면 누가 유리한지 아세요? 매달 LOI를 넣고 있는 팀이 유리한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없을 때 LOI 가망자가 없던 사람이 갑자기 이 프로그램이 들어온다고 LOI가 많이 늘어날까요? 아마 많이 늘어난다고 해도, 그렇죠? 살아남을 사람보다 하다 말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문턱을 낮추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 가치를, 누스킨 비즈니스를 더 큰 가치로 보는 사람들에게 빠르게 전해주세요. 왜? 속도가 빨라지면 대가 지불을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저 3개월에 한 번씩, 2개월에 한 번씩 캐나다 왔다 갔다 해요. 10시간 걸려요.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비행기가 속도가 빨라졌다고 칠게요. 4시간이면 간다고 칠게요. 그럼 비용이 올라가요. 하지만 매일 가야 되는 저라는 사람은 비용이 올라도 빠른 속도 때문에 투자를 할걸요. 이런 사람들을 찾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정말 성장할 수 있는, 캐나다처럼 정말 성장할 수 있고 북미처럼 성장할 수 있는 더 유리한 환경을 가졌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힘은 뭔지 아세요? 여전히 비대면이지만 대면이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건 전 믿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상황을 정말 슬기롭게 극복해서 2021년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폭풍 성장하는 그런 한 해를 만들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자리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